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터미의 임페리얼 마스터 이혜정입니다. 그 앞에 남자가 하니까 좋으네요. 또 젊은 분이 하니까 항상 강의를 듣거든요. 이어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항상 느끼는 건 젊어서 좋겠다. 젊어서 좋겠다.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미팅을 하면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예, 몇 살까지 애터미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제가 올해 62이거든요. 61년생이니까. 근데 저는 70까지는 일을 하고 싶어요. 70까지는. 예, 그럼 그 이후에 뭐 할 거냐요? 신나게 놀을 거라고. 신나게 놀을 거.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들 웃어요. 그 70서부터 어떻게 노냐요? 그래서 아니 요즘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청년인데도 이미 모든 거를 체념하고 사는 노인 같은 청년도 있고 또 어르신이지만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삶을 지혜로 해서 더 건강하신 분들은 여기저기서 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고민을 얘기하거나 뭔가 어떤 도움을 얘기할 때 그런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하는 어른이 대한민국에 많다면 훨씬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죠. 예. 어른다운 어른, 진짜 어른. 우리가 살면서 왜 삶의 고비고비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게 고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넘어간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꼰대가 아니고 그냥 나이가 벼슬이 아니고 진짜 내가 외롭거나 어떤 그 결단을 내려 내 삶의 터닝 포인트에서 내가 이 판단이 옳은 건가 막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때 라떼는 마리아가 아니라 들어주고 이건 어떨까? 이렇게 조곤 얘기해 줄 수 있는 저는 애터미에서는 어쨌든 직급이 제일 그 정상의 더 이상의 직급은 만일에 또 직급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또 하게. 또 하게. 그래서 어쩌면 저는 제 삶의 목표는 그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거. 예.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친구 같은 어른. 절대 라떼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로 그러니까 나이로 누르고 들어가지 않는 그런 어른으로 살다가 죽을 때 제 통장에 영원을 만들고 죽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젊은 분들도 많으시고 남자분들도 많으시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도 있고 낮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다 딱딱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백그라운드가 다르잖아요. 여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남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싱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은 이 어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하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어린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무게가 좀 덜하죠. 그래서 저는 저보다 연배가 낮은 분들이 더 많거든요. 제 멤버십은 사업자분들이 애를 키우면서 일해야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이렇게 상담하다가 제가 다 듣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요. 애터미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키우는 것만큼 힘들겠냐? 자식은 죽을 때까지잖아요. 왜? 멀리 있으면 뭐예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 그 친구 아이들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아무리 애터미가 힘들어도 부부관계만큼 힘들겠냐? 네. 네. 예전에 이성현 박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10년 이상 살았는데도 부인을 보면 가슴이 뛰면 그거는 치매 전조 증상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저는 아마 심장에 이상이 오지 않았을까 무서워서 부인만 보면 가슴이 뛰는 게. 그래서 저의 이야기는 그냥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여자. 어떤 그런 또 엄마 아버지가 이북에서 피난와서 남한 땅에 어떤 연고가 없이 그러고 보니까 엄마 아버지도 고군분투 하셨고 그렇죠. 같은 한국 땅이지만 근데 거의 타국에 온 거나 마찬가지이셨을 거예요. 두 분 다.
말만 한국말이었지.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 저도 또 그 결혼을 못한 관계로 또 저는 계속 제가 벌어야 먹고 살잖아요. 벌어야. 그래서 사실은 거의 남자들하고 좀 비슷해요. 사고방식이. 그래서 저는 처음서부터 애터미는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걸 1년 3개월 고민했거든요. 1년 3개월? 그냥 덜컥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마 남자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 안에서 충분히 고민하죠. 논리적으로도 생각을 하죠. 남의 이야기에 홀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의 저는 그 전쟁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남자분들은. 그리고 만일에 이걸 진짜 아마 거의 대부분의 내가 벌어서 가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애터미 고민이 그거였을 것 같아요. 이게 직업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직업.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저는 제가 판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남의 얘기 잘 안 들어요. 남의 그 설득에 잘 넘어가지도 않고 쉽게 잘 믿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 또 그 판단을 결정을 내리면 밀고 나가거든요. 근데 A형이에요.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은 분들이 A형이죠. 그래서 저는 1년 3개월을 계속 고민했었어요. 고민했었던 건 뭐냐면 아무도 나를 자르지 못하고 내가 원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냐가 중요했어요. 중간에 일 못한다고 잘리고 매출 없다고 당신 나가시오 이게 아니라 제가 주체가 돼서 제가 저를 고용해서 제가 원할 때까지 일하고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자르지 못하는, 저는 그런 일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 3개월을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갈등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여쭤봐요. 애터미 어려운 적 없었냐고. 아니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을 안 해본 주부분들은 그 얘기 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돈 버는 건 뭘 해도 어려워요. 뭘 해도.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직장 다니기 좋으냐고. 응?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식당 하시기 너무 쉽지 않냐고. 잘못하면 따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네가 와서 해봐. 그쵸?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은 원래 어려워요. 저는 치과 재료를 한 2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서 충분히 전쟁같이 그 매출로 그 돈을 받고 또 제가 운영도 해봤고 월급 받으려고 또 비위 맞추는 그런 일도 해봤기 때문에 애터미는 내가 과연 이거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그게 고민이었지 한번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건노 본부장님 강의를 제가 쭉 들으면서 제가 성공한 이유는 애터미를 직업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제가 애터미만 했어요. 제가 애터미 한지 정보까지 들은 기간까지 하면 14년 됐거든요. 근데 중간에 딴 일 하다 다시 돌아온 적도 없고요. 저는 오로지 애터미만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연봉으로 치면 성공을 한 게 맞겠죠? 왜냐하면 제일 적게 받았을 때가 10억이니까 네, 올해는 종합소득세 한 2억 정도 낸 것 같습니다. 네, 매달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제가 의료보험비를 연간 계산 종합소득세 할 때니까 5천이 넘더라고요. 아니 나는 병원에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가는데 뭐 그렇게 많이 갖고 가냐고. 근데 그게 제 프라이드예요. 그래 내가 이만큼 내니까 또 어려운 분들이 병원을 우리나라 좋은 건 그거죠. 제가 의료보험비를 1년에 한 6천 정도 내든 지역의료보험 몇만 원밖에 내든 응급실을 먼저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치료 똑같이 돈도 똑같이 내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게 의료보험 시스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늘 그래 열심히 내자. 열심히 내고 절대 내 인생에서 누구한테 돈 끌어다니는 일만 안 하면 된다. 예, 그러면 부자가 아닐까. 빚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요. 굳이 안 평범하다면 혼자 산다는 거. 그리고 여자분들의 로망이죠. 예, 이뻐서가 아니고 제가 번 거 제가 알아서 한다는 거. 아무도 안 주고 저 혼자 다 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는 1년 3개월 동안 세미나를 딱 한 번 왔었어요. 딱 한 번. 근데 그때가 저도 이제 거의 초기 시절에 사업을 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아시죠? 애터미 히스토리. 네, 회장님도 거지였고, 또 그때 초기에 그걸 일을 하려고 선택했던 분들도 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분들. 그리고 본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오빠가 너 세미나를 한번 저는 오빠가 스폰서님이거든요. 아까 나왔던 이더구 임페리얼이 저희 오빠예요. 큰 오빠고 저는 막내고. 그러니까 현재까지 애터미에서 남매가 임페리얼이 된 경우는 저희 남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앞으로 늘어나시겠죠? 네, 패밀리 비즈니스식으로 많이 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갔는데 저는 회사가 그렇게 가난한 줄 몰랐어요. 그래갖고 저는 서울에 사는데 세미나를 갔는데 콜마로 갔어요. 한국 콜마. 근데 콜마 식당에서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했냐? 직원들 다 밥 먹고 나간 자리에서.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때 한 600명 정도 있었어요. 갔는데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덥고 그 식당에 음식 냄새 있죠? 그게 물씬 나는데 저는 그날 뭘 들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서울에서 저 지방을 갔는데 에어컨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그 음식 냄새, 남들이 밥 먹고 간 그 자리에서 세미나를 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안 갔어요. 안 가고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나왔을 때 저는 세미나장에서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른데 저는 그때 제대로 된 세미나를 들었을 때 제가 내렸던 건 사닥다리 비즈니스구나. 올라가라고. 요즘에 저는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이 그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늘 그 얘기 하셨거든요. 평상시에는 평화로울 때는 부모가 먼저 죽는데 전쟁 중에는 자식이 먼저 죽는다고. 특히 아들이 먼저 죽는다고. 전쟁터에 끌려가니까. 그게 엄청난 비극이고 그 다음에 비극은 자식이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게 되는 게 비극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 두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희 베이비부머 세대는 부모님보다 더 잘 살았죠. 그 근간은 뭐예요? 부모님들의 희생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자식을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자식들은 우리 부모보다 못 살 게 거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대학을 나왔는데 요즘 거의 다 대학 나오죠. 그런데 저희 세대는 계층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왜? 개천에서 용 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실제 가능했어요. 하나씩. 집도 넓힐 수 있었고. 그 이유는 뭐죠? 교육이에요.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모든 거 덜 잊고 덜 먹으면서 특히 아들들을 대학에 보냈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막 성장할 때라 그런 고학력자들이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계층 이동이 가능한 나라가 사실은 건강한 거죠. 계층 이동. 서민도 재벌이 될 수 있고, 그쵸? 서민도 중산층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제 그게 거의 어려운 거예요. 부모가 신용불량자면 아이들도 신용불량자로 갈 확률이 높고, 엄마 아버지한테 재벌인 아이들은 거의 재벌로 살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양쪽에 계층 간의 거리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근데 저는 애터미가 처음에 하겠다고 받아들였을 때도 그렇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애터미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층 이동이. 그것도 내 스스로. 부모한테 뭘 물려받고 내가 대학 졸업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노력만으로도 계층 이동,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가 그거고 또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회사가 저는 애터미라서. 왜냐면 제가 증거잖아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그리고 남편이나 어떤 그런 백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저는 제 스스로 맨주먹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돈으로 치면 저는 성공한 게 맞아요.
근데 이 돈으로 제 삶이 더 행복해졌냐? 저는 그거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돈 갖고 다 행복할 수는 있나? 그거는 아직 저는 퀘션 마크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엄마. 예, 저는 어머니라고 아직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엄마예요. 제가 막내딸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간절함이 뭐였냐면 저희 엄마를 집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절대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게 한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엄마의 임종을 지킨다. 그래서 엄마를 아주 품위 있게 노후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다. 그게 저는 제 삶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엄마가 지금 집에서 계세요. 물론 이제 아무것도 못 드세요. 그래서 콧줄을 꽂고 계시다가 그것도 자꾸 폐렴이 돼서 여기 배에다 구멍을 내서 위로 연결해서 위로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으로 환자용 깡통에 든 거를 한 끼에 2개씩 6개를 드시고 계세요. 근데 어쨌든 의식은 좋아지셔서 저를 알아보세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얘기도 서로 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3명이 24시간 돌봅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봤을 때 행복한 분이세요. 예, 늘 누군가 옆에서 자기를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가능했던 게 애텀이라는 도구가 있어서예요. 애텀이라는 도구. 제가 보니까 부모를 돌볼 수 있는 건 3가지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첫 번째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비싸죠? 아니요, 시간이에요. 시간입니다. 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나는 24시간이지만 내가 돈을 주고 누군가를 고용하잖아요. 그건 저희 엄마는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욕창에 안 걸리고 기저귀를 안 차고도 뽀송뽀송하게 24시간 계실 수 있거든요. 계속 씻겨주고 닦여주고 돌봐주면. 그러면 사람을 돈 주고 사면 돼요. 결국 그게 그 사람의 시간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시간이 제일 비싸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거 올라가라.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할 때는 처음에 시작할 늘 우리가 생각할 때 전 세계 동일하죠. 예. 클래스가 계층이 3개였죠. 서민층이 제일 크고 중산층, 상류층. 근데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는 시점에 중산층이 가장 커야 되는데 중산층은 점점 쪼그라들고 서민층으로 그러니까 하향 이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상향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근데 제가 할 때요. 그 당시에는 14년 전에는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 계층이 5개였습니다. 서민층보다 더 내려간 게 극빈층이고 극빈층보다 더 내려간 게 에너지 극빈층이에요. 예, 요즘 너무 덥죠? 근데 에어컨 못 드시는 분들. 에어컨도 없고 그 전기세를 감당을 못하는 분들은 그냥 여름에 쪄 죽는 거예요. 겨울에는 보일러를 마음대로 못 돌립니다. 그건 겨울에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있다가 중산층에 있다가 점점 내려와서 제가 애터미 할 때는 여기에 있었어요. 가스비도 밀리고 월세도 밀리고 월세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애터미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여기까지 내려오리라는 건 생각을 못 했는데 계속 엄마 아버지한테 제가 받은 건 뭐예요? 올라가라. 위로 올라가라. 위로 올라가라. 근데 내가 올라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점점 뒤로 후퇴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제가 애터미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에서 해야 되겠다 하고 봤을 때 제가 받아들여요. 왜냐면 저는 성격이 이게 논리가 서야 돼요. 제 안에. 그냥은 절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일단 이 논리가 단단하게 서야 그다음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딱 받아들여요. 상향 이동할 수 있겠구나. 어차피 여기서 더 아래는 안 되니까. 그럼 올라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면 누가 조금 도와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사회는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엉뚱하게 이 애텀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저한테는 이게 올라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서
이제 클래스를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류층은 어려워. 여기서 버는 보상 플랜 가지고. 우리가 몇백억, 몇천억 버는 게 아니죠.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애터미로 현금은 한 100억은 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쓰면서도. 근데 만일에 그거를 내가 잘 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하면 잘하는 사람은 1000억까지도 갖고 갈 수 있게 그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을 굴릴 때 애텀에서 번 돈 가지고 저도 물론 이제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애터미가 가장 확실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머리로 다 이제 논리가 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잘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을까요?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오늘 처음이신 분 중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차곡차곡 잘 올라갔겠다. 잘 올라갔다. 거의 없네요. 제가 이렇게 일 못하게 보이나요? 전혀 헤맸을 것 같으다. 예. 나는 귀신이다. 한국 사람들은 절대 한 번에 손 안 드세요. 잘했을 것 같으다. 맞네요. 못했을 것 같으다. 거의 근데 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받아들였고 엄마를 지켜야 되겠다는 사랑도 많았고 또 나는 직업이 필요해. 나는 1인 기업가야. 나는 내가 나를 고용했어. 그러니까 생각은 날아다녔는데 제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였냐면 그러니까 나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제가. 왜냐하면 저한테 정보를 준 분은 저희 오빠라 그랬죠? 예. 다단계 5번 실패한 사람이에요. 장남인데. 제일 많은 특혜를 받았는데. 맏아들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정보를 본 사람이 5번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들한테 돈을 다 빌려가갖고 안 갚았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사람은.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경제적으로 피해를 줬어요. 근데 제가 원래 맏아들이니까 당연히 엄마를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 살다 보니까 어찌어찌 엄마가 어떻게 아가씨 여자애를 혼자 살게 하냐? 안 된다 그랬고 하게 된 게 이게 10년 넘어 20년 넘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가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우리 엄마가 죽어도 오빠네 안 간대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엄마까지 모시잖아요. 나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어느 날 그거 17년 반을 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절대 돈이 안 된다. 그러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발표했어요. 다시는 안 한다고. 어디 몇 개월 만에 온 거예요, 우리 집에. 아주 못생기는 화장품을 들고. 여러분 슈렉 아시죠? 슈렉. 그런 녹색이에요. 근데 알파벳이 하나도 없어. 순 한글로 뭐라고 써 있냐면 생얼백이었어요. 생얼백. 그래갖고 이거 화장품 하나를 덜렁 들고 온 건 벌써 냄새가 나죠. 또 시작했구나. 표정을 보니까 쭈삣쭈삣하고 화장품은 이렇게 안고 왔는데 그때 사실은 그 당시에 애터미에 제품이 딱 2개였어요. 해모임하고. 근데 우리 오빠가 이걸 들고 왔을까요? 이걸 들고 왔을까요? 이거 왜 안 들고 왔을까요? 돈이 없어서. 제가 보기엔 이것도 누가 줬을 거예요. 동생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걸 덜렁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빠는 이제 답이 없구나. 노답이구나. 또 시작했구나. 그래갖고 제가 혜정아 그래서 가. 고만 됐고 가. 그랬더니 저기 가.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마침 그때 제가 화장품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놓고 가. 놓고 가. 그리고 그랬더니 회원가입, 그러니까 저희 오빠가 말하기 전 회원가입은 해줄게. 근데 돈 들어 안 들어? 그랬더니 안 든대요. 이거 사야 돼? 안 사도 된대요. 그럼 내가 손해날 게 없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 했더니 주민번호하고 통장번호만 불러달래.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오빠가 이제 회원가입 해준다니까 보상 플랜을 풀어야 되죠. 이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가라고. 난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오빠 포기했어. 하든가 말든가 오빠가 알아서 해. 오빠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해. 근데 말릴 기운도 없어.
보냈어요. 내쫓았어. 그래갖고 이걸 내 써봤는데 저는 이제 의료기 쪽 일을 했으니까 제조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제조사 항상 보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밑바닥을 딱 이렇게 박스를 하니까 여기 한국 콜마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한국 콜마가 의료기기도 만들거든요. 제약도 해요. 화장품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했던 그 의료기 중에도 제가 팔던 것 중에서도 한국 콜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네. 잘 만들었겠다. 그래갖고 제가 그 중에서 뭘 제일 먼저 꺼냈냐면 스킨을 꺼냈거든요. 토너라 그러죠. 그래갖고 이거를 손등에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딱 떨어뜨리고 나서 알았어요. 이거 팔릴 거라는 거. 왜냐하면 보통의 스킨은 묵죠. 토너는 이렇게 또르륵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에센스 제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토너가 이 정도면 에센스는 말할 것도 없다. 제가 그때 성형외과 쪽 일도 좀 했었거든요. 의료기 하면서 어떻게 소개 하다 보니 그래갖고 저는 보톡스하고 필러 이런 것도 연결된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냥 같은 의료기상끼리 세미나 이렇게 의료기 전시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그 성형외과 의사분이 항상 그랬거든요. 만일에 돈이 있으면 반드시 3개는 써라, 저한테. 에센스하고 영양크림하고 선크림은 꼭 써라 그랬어요. 셋 중에서 딱 하나만 쓰라 그러면 뭐 써야 되냐? 선크림을 쓰라 그러더라고요. 햇빛이 모든 노화의 주범이니까 돈이 정말 없어서 셋 중에 하나만 살 거면 선크림을 바르라 그랬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러면 에센스는 볼 것도 없다. 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계속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제품이 하는 역할이 그렇게 커요. 가지고 온 분이 별 볼 일 없는 분이고 그 어떤 사람이어도 이 제품이 좋으면 마음을 건드려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이니까 계속 썼는데 쓰다 보니까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 안에서 팔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제품은 팔리겠다. 근데 이제 이게 썼어요. 떨어졌어요. 우리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이게 얼마야? 그랬더니 7만 원대인 거예요. 아니 무슨 에센스 하나도 몇십만 원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팔게 10박스만 갖다 줘봐. 그랬더니 저희 오빠 하는 말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왜 없어? 그랬더니 제품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제가 이거 돈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10박스를 나한테 안 사주려고 그러는 줄 알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돈 줄 테니까 갖고 와. 내가 10박스 값 줄게. 갖고 와. 그랬더니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 준다고! 그러고 둘이 싸웠어요. 나중에 우리 오빠가 그러다가 진짜 없어 있냐나 그러면서 딱 전화 끊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히 전화를 끊어? 그래갖고 이제 전화해서 왜 없어? 아니 오빠가 했던 5개 회사는 물건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었지? 근데 어떻게 다단계 회사가 물건이 떨어지냐? 사람이 떨어지면 사람이 떨어지지. 회원이 말이 돼? 막 그랬더니 진짜 없대요.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화장품이 왜 이랬냐면 여러분 박한길 회장님 아시죠? 경비를 극도로 아끼는 거. 그리고 양을 많이 주는 거. 그러니까 용기값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콜마에서 어디 왜 OEM으로 납품하다 남은 용기 있죠? 거기다 화장품을 담은 거예요. 말이 돼요? 근데 얘가 말이 됐다니까 저한테는. 저는 껍데기가 아니고 품질에 제가 매료가 된 거예요. 가격하고. 그러면 언제 나와? 그랬더니 나도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우리 오빠가 요번에 될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회원이 없어지면 없어지지 어떻게 제품이 없냐고. 사기지. 근데 3개월 있다 전화 왔어요. 제품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용기는 싹 다 팔아버리고 새로 나온 거예요. 그게 육종 화장품이에요. 여기에 뭐예요? 화장품 5종에다가 뭐가 들어갔죠? 비비까지 딱 줬는데 가격이 올랐다 안 올랐다? 안 오른 거예요. 박스는 더 예뻐지고. 이거는 이제 계속 나오죠. 근데 얘는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때 이거를 그 화장품 용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걸. 근데 회사도 그걸 되게 아쉬워해요. 이 화장품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제가 저희 오빠한테 전해서 오빠 그런데 얘 이름이 왜 이래? 왜 이래? 그랬더니 저희 오빠가 대답이 뭐였을까요?
몰라. 모른대. 그냥 들고 온 거야. 저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아유, 그러니까 오빠가 5번 망한 거야. 이 제품이, 오빠는 왜 맨날 이 마케팅 플랜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거는 잘하면서 이 제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왜 안 하냐. 저는 보상 플랜이 저는 항상 제품이 더 중요하거든요. 보상 플랜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여러분? 제품 안 팔리면 꽝이에요. 그쵸? 재구매가 안 일어나면 꽝입니다. 그럼 제품의 박사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을 설명하는 박사가 돼야 되는데 저희 오빠가 5번 망한 이유는 뭐예요? 이 보상 플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문가지 이 제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회원가입은 해갔으면서 이 제품도 몰라, 이름도 몰라. 그래서 제가 또 막 뭐라고 했어요. 승질나가지고. 그랬더니 한참 기억났다! 그래갖고 뭐야? 빨리 얘기해. 그랬더니 100일을 바르면 쌩얼이 된대요. 제가 여러분 웃었죠? 저도 그랬어요. 너무 그래서 제가 우리 오빠한테 그래서 야 지랄을 해라 지랄을. 근데 써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그러니까 맨 얼굴로도 여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피부 결이 좋아지고 피부색이 환해지면 메이크업을 많이 안 해도 돼요. 피부색이 중요하거든요. 이 피부 결이. 근데 이 화장품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저희 오빠한테 마케팅 플랜을 들었다 안 들었다? 왜 내가 쫓아냈으니까. 근데 저는 뭐였냐면 치과 재료를 수입해서 팔기도 하고 도매로 띄어다가 소매로 팔아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전 제품력의 힘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번에 우리 오빠 잘하면 돈 벌겠다. 제발 벌어라. 벌어서 나 돈 좀 주라. 그리고 생활 엄마 용돈도 좀 주라 했는데 자꾸 쓰면서 또 이 제품을 오빠한테 돈을 주고 사갖고 팔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사업이 되겠다까지 갔어요. 생각이. 그게 1년 3개월이에요. 1년 3개월인데 제품을 팔고 돌아다녔는데 저는 3개를 점검했어요. 제품 좋죠. 체크. 2번째 가격. 이게 오리무중인 거예요. 요게. 저는 수입을 해봤자 좀 되잖아요. 시장이 될 만하면 저쪽에 있는 그 제조사에서 꼭 가격을 올려요. 한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먹히면. 그럼 나는 가격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가격 면에서 내가 가진 힘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제가 가격을 안 올린다면 나는 이거 할 건데 이거 해봐야 되겠다. 사업으로. 근데 이 가격을 앞으로 올릴 건지 안 올릴 건지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애터미 제품 가격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안 오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 안 올렸으면 좋겠다지. 그죠? 그리고 기도하시죠? 교회 가서 올리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여기 2번이. 확인해 봐야 되겠다. 세미나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콜마 거기가 아니고 그 대덕특구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갔는데 그 애터미 사원 있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거기서 집에 가고 싶었어요. 어떤 분은 그게 너무 좋다는데 난 여기 교주가 있구나. 이 사람은 기독교를 팔아서 먹고 살려는 이상한 사람. 전 굉장히 나쁘게 봤어요. 정도서 지금도 우리 사원 보면 가슴 하나도 안 두근거려.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차가 없어서 그 단체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그래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그땐 회장님이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이 가격을 오를 건지 안 오를 건지 그 회사에 대한 비전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성경 얘기만 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얘기 안 해요. 돈 얘기를. 그래갖고 이건 아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제품이 자꾸 재구매가 들어오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나 이거 할 거면 또 이거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갔어. 또 그래. 그런데 하필이면 3번째 간 게 어디였냐면 인제는 또 속리산이에요. 그것도 1박 2일. 근데 사실 제가 거기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이번에 대한 확신. 이거가 뭐였냐면
그날은 1박 2일이니까 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야. 아, 제대로 걸렸어. 아, 진짜. 그리고 분명히 시간표에는 밤 10시거든요. 1시까지예요. 여러분 그런 분 보셨어요? 1시까지 뭔 얘기했다고요? 성경 얘기. 막 돌아버릴 것 같아 내가. 아, 이분 교주가 맞아. 그래갖고 근데 내가 또 도망을 못 갔어요. 왜 못 갔다? 단체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우리 오빠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 1시에 끝나갖고 2시에 아마 그 당시에는 여러분 끝나고 나서 방 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면 한 방에 8명이죠. 8명이.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들하고 같이 자야 돼요. 거기 가서. 그래갖고, 오늘은 좀 다르겠지. 금요일 날 이제 들었죠? 토요일 날 또 시작해. 아침 10시, 9시인가 해서 시작해서 거의 2시까지.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은 자기의 신념대로 사는구나.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념. 전도하려고 기독교를 전도하려고 회사를 차린 분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은 본인의 신념 때문에도 치사한 짓 안 하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욕먹을 짓 안. 왜? 그럼 전도가 안 되죠. 깨끗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네트워크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물건을 자꾸 슬금슬금 가격을 올리면 이 회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분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전도하고 싶어서 회사를 차린 분이라 저는 거기에서 그 확신을 가졌어요. 아, 제품하고 가격만 안 올리면 나만 열심히 하면 되네. 그런데 세 번째 제가 했던 건 뭐냐? 세미나. 이거를 누가 주관하느냐였어요. 대부분의 주부들은 경험이 없죠? 근데 이거를 무료로 회사가 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그러면 중요한 뭐예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팔어. 거기다가 진입비가 필요 없어. 매월 월간 유지를 안 해도 돼. 근데 세미나까지 회사가 다 공짜야. 그럼 이거는 성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디어 찾았다. 아무도 나를 못 자라. 나를 자를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뭐죠? 나의 게으름. 나의 나태함. 그거 외에는 나를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3개월 이걸 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빠가 17년 반을 네트워크의 전도사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인맥이 우리 친척들이고 하나도 없죠. 네. 저희 오빠랑 저랑 남매가 친척들 결혼식에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대낮에 홍위의 기적을 봐. 쫙 피해. 아무도 우리 옆에 안 앉아. 쟤네 또 왔다. 쫙 갈라져. 네. 그 친척 하나도 없죠? 우리 오빠가 내 친구들은 가만히 뒀겠어요? 맨날 불러가지고 밥 먹자 그래 놓고 끝났어. 치과 재료도 하다가 나는 망했어. 그러니까 이혜정은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긁고 막 전세에서 월세까지 막 내려가다 보니까 이미 제가 저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알아듣고 근데 물건을 저는 간호사분들한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은 그분들이니까. 그래서 소개받아서 물건을 팔 때는 내가 네트워크를 한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 회원가입도 안 했어요. 그래서 1년 3개월 동안 안 했어요. 회원가입을. 나 안 할 거니까.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이걸 하기로 했어. 그럼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럼 회원가입 한다면 왜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품을 전달하는 건 됐는데 막상 사업으로 접근해서 이 사람들을 내 파트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커밍아웃을 해야 되잖아요. 나 네트워크 해. 시작해. 이 얘기를 하기가 너무너무 두렵더라고. 그래서 제가 머리도 이만하고 이런데 제 발이 요랬던 거예요. 말을 못해 어디 가서. 이걸 다시 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별로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냥 물건만 팔러 다녔어. 파트너가 없이. 그랬는데 저는 모든 답을 세미나에서 찾았거든요. 고민이 있을 때만. 그래서 저는 세미나를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파트너들한테도. 이성현 박사님이란 분이 인문학 강의를 하실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병명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번의 좌절을 겪는 사람들은
익숙하대요. 뭐에 익숙하냐? 무기력에. 근데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가 앞에 붙은 게 뭐였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취직 안 되는 젊은 친구들도 이해하고요. 이력서 계속 넣었다가 어느 순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취업을. 왜? 나는 안 되나 보다. 남자분들도 그러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내가 회사에서 밀려났어. 그래갖고 나는 아직도 일을 할 수 있어. 계속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아파트 경비원 자리도 어려워. 계속 시도하다가 안 되죠. 여러분 그럼 어느 순간 포기를 해버려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죠? 무기력증에 빠지는데 제가 이랬던 거예요. 보니까 제가. 근데 제 병명은 이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뭐냐? 이걸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 전 지금도 너무 그분이 그날 그 강의가 없어서 저는 애터미에 성공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된 그러니까 제가 왜 아이들이 있죠? 낮에는 하루 종일 자고 밤에는 게임하거나 영화 보거나 이런 아이들. 네, 그게 그거예요. 나가서 어울리면 항상 그렇잖아. 너 어디 다녀? 어른 만나면 너 어디 취업했어? 항상 그러잖아. 근데 그 얘기를 못 하죠. 결혼했어? 왜 아직도 안 했니? 너 애기 언제 나? 우리 일상적으로 그거 얘기하죠. 툭툭. 근데 그게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언어 폭력이에요. 고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좋은 뜻으로 한 얘기도 이렇게 된 사람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상처예요. 별거 아닌 게. 그러면서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작은 성공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큰 성공은 안 된대요. 이미 너무 무기력해져 있었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듣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답을 찾았어요. 제가 뭐였냐면 제가 왜 힘들었냐면 여기에서 저기를 바라봤던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날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한 방에.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막막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작은 성공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지금의 내 정신이나 이 멘탈로는 한 칸은 갈 수 있겠다였어요. 제가 한 칸은 넘어갈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루만 살자였어요. 하루만. 이건 자신 있더라고. 그러니까 왜 애터미에서 보면 어떤 분은 저는 3개월에는 뭐가 되고 6개월에는 뭐가 되고 9개월에는 1년 그렇게 쫙쫙쫙쫙쫙 이렇게 정부 발표같이 왜 하시는 분이 있죠. 누구를 만날 때도. 근데 저는 그 몇 개월 후가 안 보였던 거예요. 이게 너무 무기력증에 심하게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하루는 살고 수 있겠더라고요. 하루는. 그래서 저는 여기였어요. 하루. 저는 분명히 이 안에도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를 롤모델로 삼으시면 돼요. 근데 나는 무기력증이라는 단어는 전혀 몰라.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됐어. 그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성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세밀한 계획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제가 그런 지경까지 왔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한 칸만 하자. 하루만. 그래서 제가 하루만 집중하니까 하나 이렇게 안개가 싹 거치더라고. 하나도 안 무서워. 왜? 나는 하루만 잘 살면 되니까. 근데 내가 몇십 년 후, 10년 후, 몇 달 후 그거를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을 무서워하니까 제가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온 이 하루만 내가 집중을 하자.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 다음에 누굴 만나도 거절을 당해도 안 무섭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하루하루에 집중했는데 이게 저한테는 이게 쌓이면 큰 성공이 되죠. 저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전혀 어느 순간 여기에서 국빈층이 되고 여기를 벗어나고 서민이 되고 어느 순간 제가 돈에 여유가 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후원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완벽하게 탈출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제 비전 강의는 희망의 사닥다리라는 게 변하지 않아요. 왜?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혹시 오늘 남자분들 중에 지금 남이 보기에는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 만일에 내가 빚으로 점철돼 있다. 지금. 내가 큰 집에 살고 있지만 안방은 국민은행 거고 화장실은 농협 거고 이러는 분들 많죠. 네. 저는 다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몰라요. 근데 나는 알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가들 중에 빚 없는 분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서 키우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분들이라면, 하루하루가 무섭다면, 내일이 오는 게 무섭다 그러는 분들은 저를 롤모델로 삼으시면 돼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대학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그 성공한 분들을 롤모델로 삼으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무기력증에 빠져서 제가 나왔던 그 팀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느렸었어요. 진짜 일이 안 되고 너무너무 별볼일 없었거든요. 항상 직급이 꼴찌였어요. 근데 제가 탈출하면서부터 제가 그때 나왔던 분들 중에서는 제가 로얄 마스터 크라운 임페리얼은 제일 먼저 갔습니다. 처음은 그랬는데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 나가면서 그러면 제가 꿈꾸는 건 뭐냐? 이거예요. 계층이 이렇게 단순해지는 거, 3개짜리. 그 중에서 뭐예요? 서민층은 적어지고 중산층이 가장 많아지는 거. 저는 애터미 직업 갖고는 우리 이 보상 플랜 갖고는 재벌은 못 돼요. 절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왜냐? 상한선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 보상 플랜이 공산주의 같거든요. 매출은 무지하게 늘어나는데 돈은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의무는 하라 그래 또. 의무는. 제 파트너들이 해외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다니면 그 사람들 계속 후원해야 되죠. 그분들, 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많이 벌지만 쓰기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오빠한테 그래서 오빠 우리 아메이 하자. 애터미에서는 끝났어 우리는. 그러니까 오빠 우리 돈을 더 벌 수 있어. 우리 아직 젊으니까. 그러니까 애터미에서는 돈도 안 주니까 우리 아메이 해볼까? 그랬더니 우리 오빠가 해볼까?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애터미의 비전 이거 다예요 여러분. 이게 다예요. 그러면 저는 뭐죠? Why?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간절함. 내가 이 일을 왜 하냐. 방법은 그 다음이에요. 그 방법에서 내가 실패를 했더라도 내가 이 간절함이 있으면 다시 백투더 베이지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는 엄마였거든요. 우리 엄마를 돌보는 거. 돈이 있다고 해도 제가 제 인생을 보니까 행복하지는 않아요. 돈으로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해요. 만일에 살 수 있다면 시장 가서 마트 가서 전 살고 싶은 자식을 사고 싶어요. 아들은 아니에요. 딸만. 그것도 한 12명 정도? 저희 집 보니까 딸이 훨씬 낫더라고. 아들보다. 근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존재를 지킬 수는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들 자식들이 부모를 요양병원에 보내고 싶은 자식이 누가 있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니까 이 엄마를 아버지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면서 보내는 거지. 엄마 화이팅 이런 자식 있어요? 요양병원에 놓고 오면서 돌아가셔도 가슴에 죄책감 있고 한국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지킬 수는 있어요. 제 경험을 보니까. 근데 저한테는 1번의 Y는 해결이 됐습니다. 2번 Y가 뭐예요? 저는 제 파트너들이에요. 그들도 나같이 임페리얼이 되면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뀌었어요. 제 파트너들로 Y가. 그래서 저는 계속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들도 똑같이 계층 이동이 되겠죠. 계층 이동이. 클래스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건 저는 꼭 이걸 보고 싶어요. 애터미에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껍데기만 있는 중산층이 아니라 안과 밖이 꽉 찬 중산층이 돼서 애터미 회원들이 전부 연봉 10억이 돼서 최하 연봉 10억이 돼서 20억을 받을 수 있고 30억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애터미를 통해서 많이 많아진다면 그러면 대한민국도 바뀌겠죠. 많은 부분이.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만일에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10억을 기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봄에 제가 유기견을 입양하는 바람에 코가 껴가지고 그 구조자가 걔를 거의 대형견들이거든요.
막 진돗개, 진도믹스, 막 리트리버 이런 거. 지금 한국에 큰 게 안 키우잖아요. 한 20마리를 그 아이들을 구조해서 다 중성화까지 다 해갖고 다 접종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입양이 안 되면 해외로 보내요. 근데 계속 쫓겨나는 거예요. 주인들이 싫어하니까 그 임대해주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걸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땅을 샀어요. 양평에다가. 한 600평. 그래가지고 지금 유기견 보호소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줄 거예요. 네, 여기서 제대로 해라. 쫓겨나지 말고. 여기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을 되면 다 돼요. 그럼 이제 또 돈을 모아서 이제 뭘 하고 싶냐 하면 빌딩을 하나 사서 꼬마 빌딩 있죠? 그래서 왜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뭐 18살 언제 되면 나가야 된다면서요? 예. 근데 너무 비참하다면서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거기다 살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게 제 세 번째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가 남았어요. 그게 해결이 되면 또 딴 걸 또 뭔가 할 거예요. 그게 결국은 제가 뭐가 있어서죠? 네, 자본이 있어서요. 자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게 가능했던 게 저희 아버지 때문이에요. 예,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거 중3 때거든요. 자식이 7인데 지금 살아남은 게 4명이에요. 이북에 1명이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언니예요. 근데 저희가 덕수궁이에요. 예전에 우리 덕수궁하고 경복궁을 많이 갔답니다. 제 기억에는 명동의 한일관에서 불고기하고 냉면을 먹고 덕수궁까지 걸어갔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언니한테 이제 말하자면 유언이셨어요. 예. 그리고 15년 있다 딸을 봤거든요. 그래갖고 미국으로 이민 가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 이 뿔이라는 드라마가 영화로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걸 유심히 저는 영화를 되게 사랑하는데 그게 저희 아버지가 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저를 영화관에 많이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후암동 아세요? 후암동 옆에 남영동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저녁에 밥 먹고 우리 사남매가 우리 엄마 아버지랑 걸어가서 남영동에 가서 영화 봤어요. 어릴 때부터 영화를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 드라마 얘기를 하시면서 쿤타키테 이야기, 이 사람이 1대예요. 이 사람이 알렉스 헬리가 7대에서 나온 거예요. 노예였는데 끌려왔는데 계속 미국에서 가진 고통을 겪으면서 7대 때 필리처상을 받은 작가가 나온 거예요. 여기도 계층 이동이 된 거죠. 상향 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는 이제 여자들은 다 은혜자, 저희 언니는 미국에 있는 언니는 해옥이, 우리 언니는 혜신이, 저는 혜정이거든요. 저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제 친구들 다 말자, 영자, 복자, 영순이, 말순인데 나만 혜정이야. 정교의 한 명이었어요. 저 이름 이쁜 애가. 그런데 저희 언니가 아버지가 혜신아, 나는 있잖아. 아버지는 노예로 끌려온 것 같아. 지금 이 남한 고향에도 못 가고.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무진 노력을 했어. 그래서 니네를 교육을 시키려고 내 모든 걸 쏟아붓어. 그런데 너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미국 가면 다 잘 사는 줄 알았잖아요. 아메리칸 드림. 다 부자라고 생각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던 거예요. 혜신아, 네가 거기 가면 더 넓은 땅덩어리에서 아버지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더 잘 살아야 돼.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옆에서 그 얘기 듣고 있어. 나한테 한 말이 아닌데 그때 들었던 그 말이 제 평생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나누려는 그 기초는요, 우리 아버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들은 사람은 우리 언니거든요. 근데 귀동냥한 저한테 그 영향을 준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셔서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 하냐면 2대, 3대, 4대 그 고난의 길을 뚫고 드디어 7대에서 이런 훌륭한 엘리트가 나왔다. 그 선대 부모들의 희생으로. 그러면서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대신에 네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면 그 아이들은 또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우선은 또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제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던 걸 제가 몰랐어요. 근데 임페리얼이 되고 나니까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그 말이.
그래서 제가 나는 자식이 없어서 뭘 물려주진 못하지만 나도 아버지의 유언처럼 세상을 조금 더 나았게, 물론 더디겠지만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애터미가 저한테 훌륭한 도구가 돼요, 안 돼요? 그 여러분, 제가 10억을 기부하고 저희 엄마를 요양병원에 안 보내고 생판 모르는 남인데 제가 땅을 사서 그 집을 거기서 유기견, 전부 개들을 위한 집이에요.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사람한테 편리한 거 하나도 없고 개한테만 편리해요. 애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또 건물을 사서 제가 그 고아원을 벗어나서 세상 사는데 너무 두려운 그 아이들한테 집이 생기면 그들의 아이들은 조금 더 좋은 출발선상에 설 수 있죠. 좀 더 안전한.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가능한 거죠? 돈이에요. 돈. 자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 애터미 코드가 저한테는 뭐예요? 자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단계다, 10단계다, 100단계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지금은 모든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하는 플랫폼 시대예요. 저는 인스타를 하거든요. 인스타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요즘에는 그 인스타가 굉장한 마케팅 장소더라고요. 보면 연예인이고 뭐고 전부 뭔가를 팔고 있어요.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보통의 그 외국의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그 좋아요를 누르거나 그 사람과 팔로우한 사람이 10만 명이냐 20만 명이냐 100만 명이냐 1억 명이냐 따라서 그 사진 한 장 올리는 거에 돈을 주는 거예요. 5천만 원도 주고 몇십억도 주는 거예요. TV로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는 연예인이 아니죠. 그러면 자본.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자본가예요. 애터미에서 벌어들이는 돈 말고도 저는 또 다른 이거를 굴리죠. 처음엔 이게 없었지만. 그러면 옛날서부터 우리 어른들 영원히 불멸한 게 뭐죠? 땅이잖아요, 부동산. 그쵸? 근데 여러분 땅을 사고 파는 이유가 뭐죠? 시세 차익도 중요하지만 임대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임대료, 안정된 소득. 땅을 갖고 있는 것보단 거기다 뭔가를 지어서 임대료를 받는 게 훨씬 안정적이잖아요. 그쵸? 두 번째 뭐죠? 돈이죠. 주식. 채권일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싸게 팔아서 비싸게 팔지만 그게 가능한가요? 개미들한테? 쉽지 않아요. 한두 번은 되겠지만. 근데 누군가는 여기에서 뭐죠? 배당금을 받아서 먹고 살죠. 그건 뭐죠? 굴리는 거예요. 돈이 돈을 낳는 겁니다. 또 있죠.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 저는 이건 가장 약한 자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마약을 했다든가 음주운전을 했다 한 방에 가죠. 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건 거울이 깨진 거하고 똑같아요. 저한테는 이 사본이 자본이 됐던 거예요. 멤버십, 팔로워. 애터미 글로벌이죠. 전 세계 회원들이 내 파트너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면 저는 처음에 맨주먹이었고 돈이 없었지만 저는 여기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빚부터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뭐죠? 저는 주식을 했어요. 이걸로. 이거 2번으로 했어요. 자본을 늘리는 쪽으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일로 갔어요. 아파트를 샀어요. 16억인데 지금 30억이 넘어요. 40억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뭔가 빌딩을 사도 일단 땅은 있지만 그건 제가 기부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여기서 계속 늘리겠죠. 여기는 여기대로 늘리겠죠. 저 연예인이에요. 애터미에서는. 저 우리 개 산책시키다가 어떤 여자 2명이 절 보고 마스크 쓰고 가는데 쫓아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동네 이사 오는데 제가 어디서 본 여자 같더래요. 개 끌고 아무 생각 없이 쪼리 질질 끌고 이러고 가는데 혹시 이혜정 씨 아니냐 그래갖고 저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동네 지금 전세 보고 다닌대요. 이사 오려고 저희 동네를. 저는 4번 여기로 시작해서 남들이 다 인정하고 믿지 않는 이 4번으로 해서 늘리고 있는 거예요. 자본으로.
이 돈을 가지고 또 늘리고 또 늘리고 또 늘리고.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1번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이 4번의 자본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인맥, 여러분의 그 돈이, 그런 분들은 돈이 가는 데가 보인다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애터미를 자본가가 되는 그런 쪽으로 저는 봐주셔야지 뭔가 답이 나오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얼마를 받고 한 달에 내가 직급이 뭐고 전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요즘 젊은 친구들 취업 안 되죠. 근데 좀 전에 강의한 분도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했지만 지금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죠. 예. 네. 이 친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황선보라고 엄마 아버지가 브라질로 축구 유학을 보냈어요. 남자 형제를. 근데 거기서 하다가 아 우리는 축구로 대성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뭐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돌아오는 딱 코로나가 터져서 돌아왔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근데 남미 브라질에 있으면서 여행을 다녔겠죠. 근데 브라질이 아니라 멕시코가 너무 좋았대요. 그랬는데 그냥 엄마 아버지가 툭 던진 말이 자기는 선크림만 쓰고 있었는데 있잖아 애터미가 글로벌 회사인데 멕시코가 열린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귀가 이만해진 거예요. 멕시코? 내가 좋아하는 멕시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나 멕시코 가서 살고 싶은데 잘 됐다. 애터미란 도구를 가지고 나는 멕시코 가서 살 수 있네? 시컷 가야지? 그런데 이 친구, 근데 웃긴 건 뭐냐? 남미가 다 연결돼 있죠. 언어가 같죠. 스페인어. 근데 브라질만 포르투갈어예요. 말이 안 통해. 그런데도 번역기를 막 돌려가지고 다 자기가 하는 모든 SNS에다 올린 거예요. 멕시코가 오픈하는데 혹시 나랑 일할 사람 연락 주세요. 연락 왔다 안 왔다? 왔어요. 이 친구는 매출이 좌우가 한국 사람은 거의 없고 전부 스페니쉬들이에요. 그랬는데 진짜 연락이 온 거야. 그래갖고 막 했는데 언어가 막히죠. 그러니까 거꾸로 그때부터 이 친구가 스페인어를 머리 터지게 공부한 거예요. 자기는 멕시코 가서 살고 싶으니까. 근데 코로나라 못 가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계속 SNS로 해가지고 팀장까지는 갔어요. 근데 이게 멀리 있다 보니까 직급을 간다 그러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갖고는 더 이상은 이제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래갖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도 막 2주 동안 바깥에 나가면 안 됐잖아요. 그게 풀리는 순간 날아갔어요. 그래갖고 2년 반 만에 공항에서 이 사람들이 스폰서를 처음 만난 거야. 줌으로만 보다가 얼마나 난 너무 이상하고 웃기고 눈물 났을 것 같아. 그래갖고 근데 가보니까 이 멕시코 라인이 어디로 뻗쳤냐? 남미로 뻗쳐나가면서 미국에서 가장 활성화가 됐대요. 미국 쪽에서. 그래갖고 보면은 미국 갔다가 다시 멕시코 갔다가 또 브라질 갔다가 그러면서 이게 라인이 쫙 퍼지는데 4월 달에 들어갔어요. 왜 갔냐? 자기 국장 가려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다 자기가 만나고 후원해서 나는 국장을 갈 거다. 언제냐? 3개월 만에. 갔다 못 갔다? 갔어요. 갔어요. 그래서 그거 스페인어가 무시무시하게 는 거예요. 매일 붙잡고 자기가 이런 세미나하고 설명하고 제품 얘기하고 그 사람들하고 또 10시간 넘게 또 미국에 왜냐하면 이렇게 공항이 애매하게 있는 데는 계속 이렇게 옮기면서 다니는 게 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국장을 가서 원래는 6월 말 하고서 돌아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돌아와요. 자기 본부장 갈 때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근데 미국 쪽이 더 지금 가는 게 멕시코가 아니고 지금 미국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30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갓 30이에요. 갓 30이라고. 근데 너무 재밌대요. 왜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미팅하고 이건 아마 미국에 가서 찍었을 거예요. 전부 한국 매출은 거의 없어요. 근데 매출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내년 1월이 이 친구는 아까 이 친구입니다. 영리더죠. 이분은 태국하고 말레이시아 쪽. 이분은 일본에 있다가 애터미 정보를 붙고 저쪽은 태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여기 혹시 오늘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아까 많이 보던 남자죠. 저 태국에서 찍었나?
한복 되게 좋아하거든요. 외국분들. 그러니까 예, 인도네시아. 여기까지 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서 어쨌든 저는 젊은 분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어느 순간 원로급이 돼 있을 거고 전 세계를 나가는 건 젊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학파도 많고 아까 저 친구 같이 브라질이 아니라 엉뚱하게 멕시코로.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애터미는 글로벌이 계속 열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픈하지도 않는 웃기죠. 방글라데시 전 세계 빈민국가 중에 캄보디아랑 1, 2위를 다투거든요. 라오스랑 셋이. 근데 거기 지금 국장이 4명 있어요. 근데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교포분이 태국을 거쳐서 거기에서 태국에 와 있는 방글라데시 의사분을 만나서 그분이 해모임을 먹고 방글라데시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니 이 해모임이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겠다. 본인이 먹고 본인이 태국에 있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부자들은 의료 저거를 할 때 태국으로 많이 오는 거예요. 그분들을 주로 치료하는 방글라데시 의사분이 이거를 우리나라에 갖고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태국이 방글라데시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아니 이쪽에 있는 교포분이 캄보디아에서 큰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제 태국에 와서 방글라데시 또 다시 가난한 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식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의사여도 인구는 1억 명에다가 인구 밀도가 가장 높고 가난한 나라인데 국민소득으로 치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스폰서님은 글로벌을 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서 빈부격차가 엄청 크죠. 그래서 그 나라 중산층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자예요. 오히려. 근데 그분이 딱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저는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중산층을 바라본다면 그 1억 명 중에 100만 명이어도 그 중에 그래 10만 명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 중에 1%만 가져도 저는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애터미 할 일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애터미 제품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수입품이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그 글로벌을 나갈 땐 중산층 이상을 겨냥하라고 하거든요. 한국이 제일 싸죠. 왜? 한국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가능성은 글로벌이 무궁무진하죠. 그런데 준비 안 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나가면 확률은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한국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은 여기에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을 겁니다. 이 위쪽에. 그러면 이 나머지는 뭐죠? 해외 매출이에요. 애터미는 결국 한국은 어느 정도 포화가 되면 결국은 여기에서 뻗어나간 이 해외 매출로 한국 사람들이 먹고 사는 구조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크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좁쌀만하게 보면 여러분의 비전은 콧구멍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분들 말씀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계속 검사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재무제표라든가 남자분들은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여러 사람, 여러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냐? 주부분들은 그러거든요. 당신은 남편 없고 자식 없으니까 성공했지? 그렇지 않아요. 저 10시간 이상 일했어요. 매일매일. 왜? 직업이니까, 사업이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잠 안 자고 일했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거지 싱글이어서 성공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분들한테 절대 오늘 처음 듣고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판단을 믿고 가시려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설득이 돼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거든요. 누구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제일 옳아요. 근데 그 판단을 밀고 나가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직업이 될 수 있나? 그리고 이 일이 진짜 남한테 피해를 안 주나? 주변에서 얘기해서 설득된 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내린 판단이 가장 강력해요. 왜? 이건 내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범한 여자, 결혼도 못한 사람, 학벌도 짧지만 이 애터미라는 도구는 그 모든 거에 대해서 풀이합니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